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종로 YBM 두 남자 토익의 권영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데뷔 특강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됐고요. 또 열심히 토익 공부하시다가 또 시험 보시기 전에 정리를 하러 오셨을 텐데 좋은 효과 얻어가셔서 점수 꼭 잘 얻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략부터 출발하겠습니다. Part 5부터 설명드릴 건데 일단은 시험 전이긴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공부할 수도 있고요. 또 그동안 해왔던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법 플러스 시험 대비법을 같이 한번 전달드릴 테니까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필수 문법을 빠르게 정리하라고 했는데 자, 토익 공부하실 때는 시험 전에는 문법 정리가 첫 번째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LC를 공부하시건 독해를 하시건 문법이 잡혀있지 않으시면 어느 정도 이상의 실력이 발전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익에서 묻는 문법들을 빠르게 강의를 통해서건 인강을 통해서건 정리하는 게 중요하니까 정리 잘 해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필수 어휘를 빠르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토익은 나오는 어휘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지만 비즈니스 영어 그리고 생활 영어 분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오는 어휘들이 거의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위주로 정리를 하셔서 시험 전에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란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입니다. 직독 직해를 생활하자고 했는데 8-5에 무슨 독해를 얘기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작년 2016년이죠. 그때 토익 시험이 개정이 되면서 독해에 대한 비중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파트 5도 기본적으로 빈칸 앞뒤만 보고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조금 늘어났어요. 그래서 해석 독해 실력을 키워나가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좀 필요합니다. 이따가 독해 강의할 때 언급을 좀 드릴 테니까 잘 하시면서 활용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자, 이거는 공부하실 때 필요한 사항이 될 것 같은데 오답 노트와 필기 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게 뭐냐면 파트 5는 기본적으로 유형이 정해져 있거든요. 유형은 정해지고 단어만 계속 바뀌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마음껏 틀리셔도 돼요. 근데 걔를 정리하셔서 다음에 틀리지 않으셔야지 점수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답 노트를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수능 공부하실 때 오답 노트 정리해 보셨나요? 그죠? 활용하시면 되고 안 해보셨다면 지금 빨리 검색하셔서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 토익 공부는 오답 노트를 꼭 활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필기 노트인데 학원을 다니시건 또는 인강을 들으시건 또는 책으로 공부하시건 필기 노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책에 나온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식대로 정리를 해서 좀 간결하게 심플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이 나중에 정리할 때 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기억하셔서 공부를 내 방식대로 만들어가면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답에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가끔 학원에서 강의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아요.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 정답은 C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를 꼭 찾아오세요. 그래서 선생님 D도 많이 될 것 같은데 D는 왜 해석이 답이 안 되죠?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해석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해석을 못해요. 그냥 대충 눈에 보이는 단어만 뽑아서 막 조합하다 보면 다 답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 보면 머리가 헷갈리고 넘어가셔도 그 문제는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답이 명확하게 나왔다면 정답을 빈칸에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그 문장을 두 번 정도 해석해 보시고 넘어가시는 게 나중에 비슷한 문장이 나왔을 때 오히려 더 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답 가지고 왜 이렇게 안 되지 고민하시면 그 문제 나중에 또 틀릴 수 있어요. 오케이? 명심하셔서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가겠습니다. 일단 여기다가 제가 생각의 순서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무작정 막 푸시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순서가 있으니까 지켜가시면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저희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순서를 정확히 인지하시지만 이 영상으로 보시는 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적혀있는 그대로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적어놨는데요. 선택지가 비슷하다. 오케이? 자, A, B, C를 봤더니 선택지가 비슷하죠. 기본적으로 자리 문제라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동전의 법칙이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밑에 적어놨는데 동전의 법칙은 동사요. 그리고 전치사입니다. 가 보이면 그 앞을 좀 끊어주시면 돼요. 끊어주시면 잘 보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영어 문장 봤을 때 주동목을 끊어라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문장을 보시고 주동목을 다 끊을 수 있으면 토익 공부 안 하셔도 돼요. 네, 그죠? 주어 자리에 보통 단어 한 개 들어가나요? 목적어 자리에 단어 한 개 들어가나요? 보통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거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을 중심으로 봤더니 빈칸 앞에 전치사 하나 보이시죠? 자, to 앞에 끊었습니다. 그럼 내가 볼 자리는 to부터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뭐가 보이냐면 더가 보이시죠? 그리고 명사가 보입니다. 관사와 명사 사이예요.
빈칸은 무슨 자리일까? 명사 꾸미는 형용사 자리가 될 겁니다. 이 문제를 고민하신 분들은 B로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문법 공부해 보셨다면 ED는 분사가 돼서 명사를 꾸밀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신토익에서는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 같지만 해석해야 되는 문제도 가끔 있거든요. 해석해봤더니 등록된 절차를 완성해야 돼. 좀 어색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등록 절차를 완성해야 돼. 여기에 맞겠죠. 그래서 답을 D로 결정해주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방금 넘어갔는데 자 등록 절차라고 해서 D가 답이었어요. 그럼 얘도 명사고 빈칸에 프로세스도 명사니까 복합명사죠. 복합명사로 등록 절차를 완성하기 위해서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할 거냐면 지금 복합명사 아까 언급드렸는데 복합명사는 기본적으로 명사랑 명사가 합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토익 공부 좀 해오셨다면 중요 복합명사는 나오는 대로 외워라 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내가 외운 복합명사가 안 나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가지 언급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복합명사는 100%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거의 그렇습니다. 뭐냐면 명사와 명사 사이에 전치사 for가 생략된 뉘앙스로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는 for의 뜻이 뭐죠? 뭐뭇을 위한이라는 뜻입니다. 해석을 해보면 그죠? account number, 계좌에 대한 번호죠. 그죠? 또 savings account, 저축을 위한 계좌. 그죠? assembly line, 조립을 위한 라인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기 때문에 복합명사 어휘 문제가 분명히 나와요. 그때는 내가 외운 게 안 나왔다면 요 사이에 뭐가 생략됐다고 본다. 오케이? for가 생략된 걸 보시고 해석을 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포인트도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두 번째는 보기를 봤더니 인칭 대명사 문제예요. 그래서 뭐 문법 공부 좀 해보셨다면 인칭 대명사 문제 결국 자리 문제이기 때문에 빈칸 앞뒤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심플하게 고를 수 있어요. 뒤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앞에 주어 자리니까 주격 D를 고르시면 돼요. 근데 굳이 이 문제를 제가 뽑은 이유가 뭐냐면 정답이 아니라 지금 오답들이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칭 대명사 같은 경우는 시험에 거의 매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꼬아서 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먼저 일단은 A 같은 경우는 her인데요. 적어놨지만 소유격이 되기도 하고 목적격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her 뒤에는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소리죠. 오케이? 그럼 포인트 기억하셔야 되고 자, her는 소유대명사로서 her랑은 다르죠. S가 붙어 있으니까 그녀의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의 뒤에는 명사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겠죠. 그것도 개념적으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중요하게 얘기할 건 요거예요. 그죠? 원셀프입니다. 제기대명사인데 제기대명사는 꾸준히 시험에서 묻고 있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를 좀 잡아드릴게요. 자, 원셀프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제기대명사인데 기본적으로 주어 자신을 얘기해요. 중요한 것은 자 보이시죠? 제기대명사니까 명사 기능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부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분명 제기 대명사예요. 대명사인데 우리가 아는 부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부사가 어디죠? 부사는 뭐 빼고 다 꾸며요? 기본적으로 명사 빼고 다 꾸미죠. 그래서 완전절 앞뒤에 부사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동사 앞에 나오기도 하죠. 그런 자리에 원셀프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적어놨는데 자, 문장 끝나고 부사 기능으로 자 보세요. I will deliver the book이에요. 자, 그러면 주, 동, 목 문장 끝났죠. 문장 끝났으면 뭐 나와야 돼요? 부사 나와야 되는 그 자리에 원셀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해석은 똑같아요. 내 스스로라고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입니다. 요거는 꼭 필기해 두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원셀프는 정답으로도 잘 나오지만 오답으로도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얘가 못 들어가는 자리를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제가 주어 자신을 뜻하기 때문에 얘가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얘는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는 절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놨지만 얘는 명사이면 부사거든요. 명사가 명사를 꾸며요? 그건 아니고 부사가 명사를 꾸며요? 그건 아니니까. 그죠? 그렇게 인지하셔서 중요한 자리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이 문제는 보기를 보시면 특히 입문자나 초급자분들이 싫어하시는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의문사가 나오면 좀 싫어하시거든요. 자, 먼저 A하고 D를 봤더니 적어놨는데 선택지에 접속사 1개 이상이에요. 선택지에 접속사가 있나요? 있습니다. 자, 보시면 A하고 D는 WH를 시작하는 의문사죠.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지만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의문사는 접속사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의문사는 접속사다 라고 기억하세요. 파트 5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의문사는 의문문을 위해서 생겨난 거죠. 근데 지금 의문문이에요? 아니죠. 자, 파트 5에서 물음표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의문사는 왜 쓰니까 다 관계 대명사, 다 접속사를 보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요건 혹시 처음 보셨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기 때문에 접속사 개수 플러스는 뭐로 볼 수 있다? 동사의 개수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A하고 D가 접속사예요. 근데 지금 동사를 찾아봤더니 동사가 2개 있는데 접속사가 1개 있습니다. 그럼 접속사 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A하고 D는 고민도 하지 말고 지워버리시면 돼요. 우린 접속사 필요한 게 아니니까. 오케이? 자, 이제 뭐가 남았어요? B하고 C가 남았죠. 둘 다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others는 다른 사람들, 다른 것들 하시면 되고, each는 뭐예요? 각각이라고 하시면 돼요. 문맥상 봤더니 앞에서 some employees라고 했거든요. 몇몇의 직원들은 이라고 했으니까 그 뒤에도 others가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은 이라고 결정하는 것이 잘 어울리겠죠. 그죠? 그래서 결정하셔서 풀어주기를 바랄게요. 자, 또 갑니다. 이번에도 뭐 간단한 자리 문제 같은데 우리가 또 대비 특강이니까 이 문제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문제 안에 나오는 포인트들을 정리를 잘 하셔야지 시험 볼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요. 간단한 자리 문제였습니다. 아까 동전의 법칙 기억하시면 끊어봤어요. 전사 앞에 끊었고 그리고 전사 앞에 끊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볼 자리는 for부터 contract까지 보시면 돼요. 그럼 자리를 봤더니 자, construction, contract이라는 명사가 있고 그 앞에 한정사 한 게 있어요. 빈칸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명사 꾸미는 또 형용사 자리가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답은 예로 고르시면 되고요. 참고로 기억하셔서 able 같은 경우는 우리 어렸을 때 be able to 들어보셨나요? 뭐뭐 할 수 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붙으면 뭐뭐 할 수 있는이라는 형용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valuable은 뭐 소중한, 가치 있는 정도로 해석하는 형용사가 될 거예요. 자, 추가 포인트는 요건데, 자, 어휘 value입니다. 지금 원형 단어가 되겠는데 적어놨는데요. 명사 뜻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치 또는 값어치 이런 뜻이고 동사 뜻이 조금 중요해요. 두 가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value는 기본적으로 평가하다라는 일반 타동사가 되기도 하고 두 번째, 이건 좀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기억하셔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중요하게 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어봤는데, 그죠? manual labor니까 어떤 육체 노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value 중요한 단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비교체상 문제가 나왔습니다. 빈칸 앞에 more 보이시죠? more. 자, 보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적어놨는데 비교급 자리 문제를 푸는 방식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우리가 아는 중요한 영어의 법칙이 있죠. 영어는 기본적으로 반복을 싫어하고 그리고 전명 같은 수식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지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more than도 나중에 생기는 수식어예요. 그래서 보이면 지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리가 보이실 거예요. 한번 지워볼까요? 지우고 지울게요. 자, than 이하는 다 지우겠습니다. than이 이끄는 거니까. 그랬더니 뭐가 보이세요? 비동사가 보이죠. 비동사 뭐가 필요해요? 주격, 보호가 필요하죠. 보호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형용사 들어가니까 답은 예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또 보이시죠? Ab니까 답은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ore than이 보이면 more 뒤에 형용사든 부사든 넣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우셔야 된다. 이 포인트를 활용하시면 시험장에서 빨리 답을 고를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딴 건 어떻게 할까요? 딴 거는 자, 최상급도 마찬가지예요. 최상급도 the most 뒤에 형용사나 부사 좀 골라야 된다면 the most를 지우시면 되겠죠. 그죠? 얘도 보시나요? 형용사랑 부사가 있는데 지워봤더니 뭐가 보이세요? 명사 있고 is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형용사인 얘가 답이 될 것이고. 그죠? 딱 얘도 보시면 원급 비교도 마찬가지예요. as 원급 비교도 as와 as를 지우시면 돼요. 또 지워볼까요? as 지우고 얘도 as가 이끄는 걸 다 지우겠습니다. 그랬더니 I can run 자동사로 문장 끝났거든. 문장 끝나서 뭐 나오면 돼요? 부사 나오면 되니까 얘로 결정하셔야겠죠. 그래서 비교 구문의 자리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우시면 기본적인 자리가 보이니까 활용하셔서 문제 풀 때 꼭 써먹길 바랄게요. 자, 또 갑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자리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쉽게 고르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시험을 얼마 안 남겼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는 거기에 맞춰주셔야 됩니다. 가볼게요. 자, A, B, C를 봤더니 선택지 비슷합니다. 또 동전의 법칙 기억하시면 끊어볼게요. 자, 빈칸 앞에 동 하나 보이시고요. 좀 앞에 전 하나 보이시죠? 끊어볼게요. 그럼 내가 중요하게 볼 자리는 has been positive 밖에 없네요. 그죠? 여기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비동사랑 형용사 사이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돼? 부사가 답이 될 겁니다. 자, 요거 적어놨는데 요거는 꼭 필기를 해두시고 문제 풀 때 활용을 해주셔야 돼. 뭐냐면 자, 빈출 부사 자리라고 했는데 저야 뭐 매번 토익 시험을 보고 있으니까 요 자리의 부사 자리는 거의 매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매월. 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BING 진행시죠. 그 사이 자리. 그리고 BPP 수동태죠. 그 사이 자리. 그리고 have pp 완료시제죠. 그 사이 자리에 부사가 들어갈 수 있다. 헷갈리시면 복잡한 동사구 사이에는 부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요. 여기도 가능합니다. 수동태는 목적어 안 가지니까 BPP에서 문장이 끝났죠. 문장 끝났으니까 부사가 또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하셔서 문제 풀 때 자주 나옵니다. 거의 매월 나오니까 꼭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비동사랑 형용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부사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뜻을 몰라도 되는 자리 문제였으니까 잘 고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특히 우리 초급자분들이 싫어하시는 접속사 관련 문제니까 잘 보셔야 되고, 자, 적어놨습니다. 아까 언급을 드렸었는데 선택지에 접속사가 한 개라도 있다면 난 가장 먼저 문장의 동사의 개수를 파악하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접사의 개수를 파악하시면 돼요. 순서를 기억하세요. 왜 그러냐면 접속사 개수 플러스 1인 동사의 개수니까요. 꼭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지금 봤더니 A, B, C를 보시면 얘는 모르시더라도 자, A는 뭐로 끝났어요? 대수로 끝났죠. 여러분 대절 들어보셨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접속사입니다. 난 가장 먼저 동사의 개수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위에 봤더니 뭐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접사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접사는 지우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가볼게요. 자, provided that은 방금 얘기했지만 that으로 끝났기 때문에 접사 맞습니다. 그리고 because of는 of로 끝났으니까 뭐로 보셔야 돼요? 전치사로 보셔야 되고. 오케이? 그다음에 throughout은 곳곳에 군데군데라는 전사고요. even though도 도가 기본적으로 일지라도란 접속사입니다. 그럼 얘들은 접사를 보셔야 돼요. 지금 동사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얘밖에 없습니다. 두 개 있는데 의미상 결정하셔야겠네요. 의미상 봤더니 문제 때문에 was moved, 미팅이 옮겨졌다로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B로 결정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추가 포인트입니다. 방금 제가 provided that 언급을 드렸는데 요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오시면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잘 좀 보셔야 되고 일반 뭐 책이나 강의를 보시면 여기 that에 괄호가 쳐져 있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괄호 썼다는 소리 무슨 소리죠? 생략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that으로 끝나면 접속사인지 알겠죠? 그럼 that이 없으면 품사가 뭘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적어놨는데 that이 있으면 당연히 접사가 될 것이고 that이 없으면 얘는 접사를 보셔야 돼요. that이 없어도. 그럼 뭐가 중요한 거냐면 얘랑 구분해야 돼. 오케이? given that은 that으로 끝났으니까 접속사입니다. 얘는 that이 없으면 뭐로 보셔야 돼요? 전치사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리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provided, providing과 given은 구분하셔서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거는 뭐 간략히 적어놨는데 토익 공부를 좀 해보셨다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뜻이 뭐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또는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위에 거는 접속사죠. 문장을 가져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여러분? Although, though, even though. 다시. 자, although, though, even though. 그리고 even if까지 기억하시고. 중요한 건 요건데 얘들도 뜻이 비슷한 전치사예요. 전치사인데 우리가 무슨 언급을 드릴 거냐면 요걸 좀 아시죠? 요거 notwithstanding, notwithstanding입니다. 잘 기억하셔서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는데 얘도 일지라도라는 전치사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notwithstanding 길지만 단순해요. not과 with와 standing이 합쳐져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도 기억하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같은 경우는 지금 A, B, C를 봤더니 동사 문제네요. declare라는 똑같은 단어를 변형시킨 동사 형태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적어놨는데 여기 보이시죠? 수, 태, 시라고 적었어요. 기본적으로 요 순서로 동사 문제는 접근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수일치 먼저 해볼까? 일단 봤더니 주어가 단수야. S 없잖아, 그치? 자, A는 동사가 아니고요. 투부정사니까. 남은 것은 B, C, D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언급을 드릴 거면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수일치는 기본적으로 동사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제일 앞쪽만 보시면 됩니다. 제일 앞자리만 보시고 수일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길 수도 있겠죠. 내 수일치는 이렇게 제일 앞에 것만 확인하셔서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주어가 단수니까 보기 중에 뭐밖에 안 될까요? 얘밖에 안 되겠죠.
그죠? 단수면 B는 was가 될 것이고 C는 S가 붙어야겠죠. 그죠?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D밖에 없습니다. 좀 싱거웠는데 그래서 동사 문제는 이 순서를 꼭 지키되 수일치할 때는 제일 앞에 것만 보시고 주어랑 수일치하면 된다. 포인트를 기억하셔서 문제 풀 때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휘 문제네요. 어휘 문제들이 나왔는데 자, 어휘 문제는 A, B, C의 뜻 중요합니다. 혹시 모르는 뜻 있다면 빨리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비슷한 뜻들이 있는데 일단은 동사 어휘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동사 어휘 문제는 기본적으로 타동사 문제가 잘 나와요. 시험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토익 시험 가시면 출제자도 그렇잖아요. 문제가 만들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지? 자동사는 목적어도 안 가지죠. 그죠? 수동태도 변형이 안 되죠. 문제 만들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타동사로 묻습니다. 그러면 타동사 뭘 가져요? 목적어를 가지니까 동사 어휘 문제는 기본적으로 목적어 짝이 중요하다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연결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 봤더니 목적어 뭐냐면 상당한 발전이에요. 자, 지울 거 지워볼게요. 자, C는 이미 지워놨는데 emerge는 잘 나오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목적어를 못 가지니까 지웠고요. 자, A, B, D를 봤는데 뭐 보다, 대신하다, 대표하다, 구별하다, 발전을 다 많이 돼요. 그럼 이제 어딜 갈까요? 이제는 주어로 가셔야겠죠. 그죠? 주어를 봤더니 뭐예요? 새로운 모바일 폰 with built-in 카메라를 가지는 어떤 그런 핸드폰 얘기하는 거야. 걔가 발전을 뭐 대표하고 대신해서 보여주다 이런 뉘앙스가 맞겠죠. 그죠? 결정 잘 해주시고 자, 요 단어는 조금 중요하게 기억하세요. represent, 대신하다, 대표하다입니다. represent my company, 내 회사를 대신하다 이런 쪽으로 잘 나오는 단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이도 활용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어휘 문제네요. 어휘 문제인데 자, are 뒤에 ing예요. 그래서 진행 시제인데 어쨌거나 동사 어휘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목적어나 짝이 중요합니다. 목적어는 뭐예요? new buildings니까 보이는 게 뭐밖에 없어? 얘를 결정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추가 포인트 때문에 잡은 거예요. 오케이? 자, A의 address 별표, address 중요합니다. 적어두시고 address 주소 아니에요? 하시면 안 됩니다. 주소 맞는데 얘는 토익에서는 동사로 잘 기출이 돼요. 그래서 요 뉘앙스로 잘, 뜻이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요 뉘앙스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deal with면 대처하다, 다루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런 뜻으로 잘 나오니까 address는 이런 동사의 뉘앙스로 잘 나온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center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니까 동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좀 할게요. investing입니다. investing, 투자하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한두 달 전에 굉장히 많이 틀린 문제로 빈출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3초 드려볼까요? 3, 2, 1. 정답은? 자, 많은 분들이 선생님 방금 인베스트 했잖아요. A가 답이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으면 하지만 답은 B가 답이었어요. 자, 인베스트는 타동사가 될 수도 있고 자동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타동사라면 목적어를 투자하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invest in 목적어면 목적어에 투자하는 겁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그녀만의 자동차 사업을 어디다가 막 투자하는 거예요? 아니죠. 사업에다가 투자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 in이 붙어 있었다면 invest가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in이 없으니까 사업을 어디다 투자하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을 예로 고르셔야 됩니다. 오케이? invest 포인트 기억하셔서 활용을 해주시고요. 포인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finance는 재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재정 지원하다라는 동사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로 결정하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또 갑니다. 이번에 수동태 PP 어휘 문제네요. 자, 빈칸 앞에 비동사 있고요. A, B, C를 봤더니 PP 문제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할까요? 어휘 문제니까. 어휘 문제는 해석이 중요하던데 이따 읽어봐야지 또 one of the most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자, 정리했는데 적어두시고 기억하세요. 자, 수동태 PP 어휘 문제는 첫 번째는 주어랑 연결 지으셔야 돼요. 주어랑 의미상 연결해 보시고 어울림 고르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도 안 풀린다면 그때는 그 뒤에 있는 수식어의 연결이 중요하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턱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짝을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자, 보세요. 지금 수동태 PP 어휘 문제인데 첫 번째 주어랑 연결이야. 주어가 뭐예요? he죠. 뭐 지워야 돼요? he를 막 뭉치고 연합시켜요? 말이 안 되죠. 그죠? 또 he를 막 섞어요? 말이 안 되죠. 두 개 날리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몇 개 남았어? B하고 D가 남았지. 이제 뭐 보라고 뒤에는 전명어 보셔야 돼요. closely. close는 뜻이 참 많은데 지금은 밀접하게라고 밀접하게 what the company's competitors 경쟁자들과 밀접하게 뭐 하는 거야. 그죠? 연관 지어지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얘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는 쭉 있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짝이 중요하니까 수동태, PP, 어휘 문제는 좀 전에 봤던 첫 번째는 주어, 두 번째는 수식어로 기억하셔서 짝을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요거 어휘 하나 잡을게요. promising. promising 약속하는이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유망한 전도 유망한 선수네라고 할 때 그런 뉘앙스입니다. 잘 나오는 형용사니까 promising도 기억하셔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또 갑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지금 이렇게 적어놨는데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선택지에 준동사가 존재한다. 준동사가 뭐죠? 들어보셨나요? 투부정사, 동명사 또는 ingd 분사입니다. 선택지에 준동사가 있다면 난 가장 먼저 동사의 개수를 파악하셔야 돼요. 문장에 동사가 있는지, 있으면 몇 개인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접속사 개수 파악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여러분? 준동접. 자, 준동접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기를 봤더니 준동사 하나가 존재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동사를 찾아봤더니 동사가 한 개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접사 찾았더니 접수가 없어요. 그럼 동사는 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동사를 지울게요. 그죠? 다 지워야 돼. 얘도 동사, 얘도 동사, 얘도 동사잖아. 동사가 아닌 거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을 얘로 결정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준동사가 보기 있다면, 그러니까 준동사랑 동사가 보기 섞여 있다면 이렇게 심플하게 풀릴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또 가겠습니다. 요거는 중요하게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 9월 데뷔 특강이죠. 얼마 전에 나온 거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보시면 자리 문제예요. 근데 자리를 하기에 앞서서 요거 좀 보고 싶어요. 앞에 consider 보이세요? consider 고려하다로 많이 아실 겁니다. 자, 3개 적었습니다. 기억하세요. suggest, recommend, consider. 기억하세요. suggest, recommend, consider입니다. 자, 얘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준동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올 때는 동명사를 가지고 온다. 기억하세요. 준동사를 목적으로 가져올 때는 동명사를 갖고 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일반 명사가 나오게 되면 목적격 보호로는 투부정사가 나올 수도 있다. 그것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뭐가 나올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동사를 기억하시고 제안하다, 추천하다, 고려하다는 토익 시험장에 잘 나오는 단어죠. 그죠? 특징을 잘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그럼 지금 봤더니 has consider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 뒤에 목적을 넣으셔야 되는데 여기 션으로 끝난 명사도 있고 여기에 동명사도 있어. 결정해야 돼. 어떻게 될까? 적어놨지만 동명사는 동명사의 목적어를 가지고 명사가 목적어를 가져요? 그건 아니죠. 근데 빈칸 들이봤더니 목적어 있기 때문에 우리 뭐로 결정하셔야 돼요? 동명사로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것도 잘 기억하시고 문제 풀 때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볼게요. 얘는 지금 봤더니 자리는 좀 심플해요. 더 보이시죠? 그죠? surplus 명사 보이시죠? 빈칸은 명사 꾸미는 형용사 문제입니다. 형용사. 자, A, B, C를 봤더니 형용사 형태가 없어요. 하지만 문법 공부 해보셨다면 A하고 B는 ing, ed니까 뭐로 볼 수 있어요? 분사로 볼 수 있죠. 분사는 형용사가 돼서 명사를 꾸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예요? 오케이? 자, 갑니다. 지금 적어봤는데 자, 일단 얘는 지울게. 얘는 동사니까, 그지? 지울 거고 얘도 명사잖아. 이거 기억나세요? 언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명사, 전미사 중에 언스 있잖아요. 우리 지금 형용사 필요해요. 얘도 지우셔야 돼요. 남은 것은 ing, ed밖에 없습니다.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문장이 있다고 칠게요. 자, 이 명사는 주어를 얘기하는 거고 이 명사는 목적을 얘기합니다. 근데 명사 앞에서 분사 꾸밀 수 있죠. 해석 어떻게 해요? ing는 뭐뭐 하는, ed는 뭐뭐 되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ing는 뭐뭐 하는 죄송합니다. 이들은 뭐뭐 되는이라고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ing인지 ed인지 결정 어떻게 해요? 이때는 능수동 관계를 해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심플하게 그냥 띄워드렸습니다. 자, 두 개는 결정하면 돼요. 더 보이시죠? 명사 보이시죠? 명사 꾸미는 형용사 자리입니다. 두 개 중에 결정할게요. 해석해 볼까요? fight은 사람이 아니니까 뭐가 맞아? 첨부 되니 맞겠죠. 그죠? 얘로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해석을 좀 하고 싶은데 존재하다는 동사 해석하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얘가 자동사입니다. 자동사요. 자, 자동사는 수동태 변형도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자동사는 분사를 바꿀 때 그냥 ing로 바꾸시면 되거든요.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로 필기해 두시고 분사 문제에 잘 나오는 자동사류예요.
그래서 얘들을 보시면 ing들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ing로 바꿔버리시면 됩니다. 그것도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랄게요. 자, 얘도 분사 문제인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개념을 알고 계시면 굉장히 쉬운 문제고 개념이 안 잡힐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자, 일단 적어놨는데 아까 했었죠. 준동접, 준동접. 보기를 봤더니 ing 있잖아요. 준동사 있네요. 문장에 동사를 찾아봤더니 자, 동사 어디 있어요? 한 개 있죠. 접속사 있어요? 접사? 없습니다. 그럼 동사는 또 못 들어가니까 동사 두 개는 지웠습니다. 그럼 뭐가 남은 거예요? ing하고 ed가 남았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그죠? 개념이 안 잡히면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주동목 완전절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 앞에 그 뒤에는 부가적으로 부사가 들어갈 수 있죠. 맞나요? 근데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분사가 들어갈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때 해석은 하면서 되면서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결정은 목적어 유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완전절이 있는데 그 앞뒤에 부사처럼 뭐가 들어갈 수 있다? 분사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시정지 하시고 꼭 적으셔서 활용을 하시기 바라요. 그럼 지금은 여기서 문장 하나가 끝났어요. 보시면 city가 주어져. 죄송합니다. city가 주어져. 그리고 experience 동사 있죠. 그리고 amount 목적어 있죠. 뒤는 전명을 지우니까 주, 동, 목 문장 끝났잖아요. 그리고 ing하고 ed밖에 안 남았죠. 방금 했었던 여기 들어간 분사금을 고르는 소리예요. 뭐로 결정하라 그랬죠? 목적어 힘으로. 지금 빈칸 뒤를 봤더니 it 목적어 보이죠. 그래서 뭐로 그러셔야 돼요? 얘로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석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리 문제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꼭 기억하셔서 문제 풀 때 활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얘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자, 또 옵니다. 의문사 문제입니다. 자, 의문사라고 초반에 썼던 거 기억하세요? 또 외쳐볼까? 의문사는 접속사다. 자, 의문사는 접속사다. 기억하세요. 물론 물음표 있는 의문문이라면 접사기랑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평서문에서 의문사가 있다면 관계대명사구나. 그러면 접사로 쓰인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A, B, C를 봤더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여기 적어놨네요. 자, 보기에 접속사가 한 개라도 있다면 가장 먼저 동사에게 쓰였었죠. 동사를 찾아봤더니 자, were devoted 한 개, 그리고 그냥 were 두 개 있습니다. 문장이 두 개죠.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 가끔 물어보시는데 콤마 가지고 문장 두 개 안 돼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 접사야.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의문사들의 성질을 활용해 볼게. 자, 요겁니다. 의문사는 기본적으로 분류만 잘 나누셔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의문 대명사예요. 세 개 적을게. what, which, who. 같이 보기 자, what, which, who. 잘하셨고요. 얘들은 기본적으로 의문 대명사예요. 대명사가 뭐죠? 명사 기능하는 거잖아요. 그지? 얘들은 명사 기능하니까 얘들이 이끄는 문장은 명사 하나가 빠진 불완전절이어야 돼요. 무슨 절이요? 불완전절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빈칸 뒤를 봤더니 were devoted 바로 동사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A, B, C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whose는 지울게요. whose는 소유격 뒤에 명사표니까 지울 것이고 그 다음에 얘도 지우셔야 돼요. 자, what은 성질이 참 많이 있는데 콤마 뒤에 쓸 수 없다. 를 기억하시고 두 번째 적어두시면 선행사를 가질 수 없다. 이런 성질도 있습니다. 지금은 관계절 고른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되고 A하고 B 중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who가 들어갈 수도 있고 which가 들어갈 수 있는데 선행사가 뭐냐에 따라 결정되겠죠. 그죠? 자, 앞에 사람이지 한번 볼까요? 빈칸을 바로 앞을 봤더니 야마모토예요. 사람이네. who로 결정해야지. 근데 눈에 띄는 것은 빈칸 뒤에 동사를 봤더니 동사가 were예요. 자, were는 뭐의 과거죠? are 그러면 단수를 받아요, 복수를 받아요? 복수를 받아야죠. 근데 영어는 단수인데요. 어떻게 된 걸까? 자, 중요한 것은 선행사를 예로 보지 말고 저 앞에 있는 예로 보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여기 opening remarks로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적어놨는데 계속적 용법이라고 있어요. 관계사. 이게 뭐냐면 콤마 찍혀 있는 거야. 이때는 부연 설명의 뉘앙스이기 때문에 선행사가 얘가 될 수도 있고 내용에 따라서는 제가 될 수도 있고 내용에 따라서는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해요. 그래서 관계사 앞에 콤마가 찍혀 있다면 선행사를 내가 결정하셔야 돼요. 해석에 따라서.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봤더니 내용상 뭐예요? 저 앞에 있는 개회사들을 꾸미고 있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아니고 사물로 보셔야겠죠. 그럼 후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which로 결정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은 일반 책에 안 적혀 있는 거니까 꼭 기억하셔서 활용합니다.
관계사 앞에 콤마가 찍혀 있다면 선행사는 내가 결정한다. 오케이? 기억하세요. 자, 넘어갑니다. 부사 어휘 문제입니다. 부사 어휘 문제인데 토익 공부를 조금 해보셨다면 A, B 시리 중에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안 들어오는 단어가 있고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상당히 기억나세요? 상당히는 거의 답으로 잘 나와. 오케이? 어쨌거나 근데 부사 어휘 문제 적어놨네. 자, 부사는 수식어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짝이 중요해? 수식을 받는 피수식어가 짝이 중요하겠죠. 지금 앞에 보시면 자동사로 문장 끝났기 때문에 빈칸이 꾸미는 것은 자동사 꾸미는 거예요. 그죠? 증가했다 이겁니다. 상당히가 당연히 맞겠죠. 그죠? 아까에서도 상당히 뜻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물론 thoroughly도 오답이지만 자주 나오니까 이거 꼭 인지하셔서 시험 전에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지금 적어놨는데 전접 문제예요. 아까 했었던 요거 계속하고 있으니까 인지하셔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 꼭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봤더니 동사가 2개 보여요.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야. 그러면 전치사 지우겠습니다. 남은 것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하셔야 돼요? 해석하셔야죠. unless는 if not 뭐뭐가 아니라면이고 while은 동안에도 있고 반면에도 또 있습니다. 해석을 해봤더니 자세한 여행 일정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비용을 요청할 수 없다. 이런 양식의 답을 B로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while 같은 경우는 LC 파트에서는 거의 동안으로만 나와요. 근데 RC 파트에서는 반면에 whereas랑 같은 뜻의 접속사로서 잘 나오니까 이 두 가지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전전 문제입니다. 갈게요. 지금 찾아봤더니 동사가 2개 있죠. rise의 과거 1개 있고 그리고 increase 2개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접사 필요하니까 다 접이네. 그럼 해석을 해야겠지, 그지? 음상 해봤더니 뭐가 맞아? 뭐죠? 때문에가 맞겠죠, 그죠?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증가했다. 비용이 여기 맞을 겁니다. 자, 이 문제를 고른 이유는 추가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요건데 지금 앞에서 보시면 요 단어 있었잖아요. overall 이 바로 얼마 전에 우리 지금 데비트 강의니까 최근 경향이 중요해요. 얼마 전에 이 단어가 중요하게 빈출이 됐어요. 기억하시고 이런 식의 문제였습니다. 2개 중에 결정하셔야 되는 답은 얘가 답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랭크만 보시고 랭크 되었다니까 그냥 연속적으로 고르신 분이 계셨는데 앞에 last week이라고 해서 명확히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오버롤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비스무리하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얘는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부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가 포인트 so that인데요. so that은 뭐뭐 할 수 있도록이라는 접속사로서 시험에 잘 나오는데 저런 것은 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can, could, may가 시험에 동사 앞에 so that절 동사 앞에 힌트로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can, could, may 뜻이 뭐예요? 뭐뭐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so that절 할 수 있기 위해서 주절하다 이렇게 잘 나오니까 so that절 힌트로 can, could, may를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요거는 제가 또 비장의 준비한 비장의 문제인데 요 문제는 얘도 최근에 비슷한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풀고 있는 게 ETS 교재죠. ETS 교재는 ETS에서 만들어진 문제로 한 거기 때문에 실제 시험과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 비슷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시게 되면 토익 공부를 공부한 지 뭐 한 달, 2달밖에 안 됐다면 눈에 띄는 것은 동사 한 개 있네. 동사 한 개 있네. 동사 2개잖아. 접속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기를 봤는데 A, B, C 때 접속사가 없어요. 그죠? 다 조동사밖에 없어요. 하나만 더 기억해 볼까? 자, 조동사가 문장 제일 앞에 있으면 일반적으로 무슨 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의문문이에요. Should I go there? Can you? 의문문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제일 끝이 뭐로 끝났어요? 마침표로 끝난 평서문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 자, 여기 적어놨는데 자, 보세요. should가 기억하세요. should가 문장 제일 앞에 있는데 의문문이 아니라 콤마로 이어지는 평서문이라면 우리는 if가 생략된 가정법 도출을 본다. 이 말이 어려우시면 뭐뭐 라면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딴 조동사는 안 돼요. should만 기억하세요. 뭐냐면 원래 이거예요. 자, 답은 should가 답이고 자, 원래 문장은 이거로 볼 수 있어요. If you should have any question or concerns입니다. 오케이? 근데 if를 생략하고 뭐가 앞으로 빠진 거야? should가 앞으로 빠진 거예요. 나머지는 그대로 써진 문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should you가 제일 앞에 있는데 의문문이 아니고 평서문이다. 그럼 if가 생략된 거구나. 뭐뭐 라면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딴 조동사는 안 돼요. should만 기억하세요. 오케이?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D밖에 없었다.
오케이? 이것도 꼭 활용하셔서 문제 풀 때 나왔을 때 저를 틀리지 않고 잘 고르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석 똑같이 뭐뭐 라면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Part 6 출발해 볼게요. 자, 일단은 6입니다. 6는 푸는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잡고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자, 6는 기본적으로 단어 삽입 문제와 문장 삽입을 구분할 수 있겠죠. 자, 단어 삽입 문제를 푸는 포인트인데 첫 번째 문단에 유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빈칸이 없더라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문단에 보통 뭐가 있죠? 주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뭐 무슨 글인지는 알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빈칸이 없더라도 첫 번째는 꼼꼼히 읽자. 문장이 아니라 문단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빈칸 답의 근거는 빈칸 뒤에 많다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자체가 그렇게 하세요. 답이 안 나오면 역시 내가 뭘 빼먹었구나. 위에 다시 읽어야지. 안 나와요. 그럴 때서 빨리 뒤에 한두 줄 읽으셔야지 답의 근거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6은 그렇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시제 문제예요. 자, Part 5는 시제 문제 힌트가 있습니다. tomorrow, 미래 시제죠. yesterday, 과거 시제입니다. 근데 Part 6는 시제 문제 힌트가 없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뭐 한국말로 이런 거죠. 난 지금 콜라를 마시고 있어. 근데 콜라를 너무 늦게 빈칸. 샀다, 살 것이다. 뭐가 맞을까요? 샀다가 맞겠죠. 지금 먹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문맥으로 결정하는 시제 문제가 나오니까 그걸 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입니다. 마침표와 콤마 사이에 빈칸이 있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거의 매월 나오는 포인트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빈칸 앞뒤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빈칸이 있다면 보통 접속 부사가 나오거든요. 뭐 however, therefore, then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빈칸 앞뒤 문장의 내용에 비교 대조가 필요하다는 거. 명심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랄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문장 삽입 문제예요. 자, 문장을 넣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석이 필요한데 해석을 잘 해도 틀려요. 그래서 그때 틀리지 않는 법을 전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자, 빈칸 앞뒤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따 보시겠지만 보기에 나오는 4개의 문장은 지문 어딘가에는 들어갈 법한 문장이에요. 근데 답으로 나온 문장 한 개는 빈칸 바로 앞뒤를 스무스하게 연결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장 삽입은 빈칸 바로 앞뒤 연결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입니다. 빈칸 뒤 수식어에 주의하자. 내가 빈칸에 문장을 넣어야 되는데 그 뒤에 수식어가 종종 나와요. 물론 빈칸에 있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빈칸 뒤에 however가 있어. however 뜻이 뭐죠? 그러나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 내용과 however 뒤의 내용은 일종의 반대여야 됩니다. 그러나니까. 그죠? 그래서 또 in addition이 나왔어요. 추가적으로. 그럼 여기 내용과 in addition 뒤의 내용은 뭐 비슷하겠죠. 추가 사항이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문장 삽입 포인트가 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건 좀 중요하네요. 대명사에 주의하자라고 했는데 대명사는 파트 6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this 뜻이 뭐예요? 이거로 잘 아실 텐데 사실 this 같은 경우는 6에서는 이거를 안답니다. 언제나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this car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말한 차는 이런 뉘앙스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차액이 없는데 this car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대명사에 주의해서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시제 순서에 유의하자라고 했는데 내가 넣어야 될 문장이 있어요. 근데 그 문장 안 해봤더니 단어 선택은 내용상 너무 맞아. 근데 시제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상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과거가 있던지, 단어는 다 맞는데 내용상 과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미래 시제가 있던지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제 순서 또 유의하셔서 문장 삽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가볼게요. 자, 제가 선택한 문제는 참 좋은 문제인데 한번 보실래요? 자, 뭐냐면 첫 번째 문장 삽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데비트 강의니까 실제 시험장에 가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갑자기 뭐 문장 삽입이 제일 위에 있다고 절대 당하지 마시고요. 말 그대로 빈칸이 제일 앞에 있지 않다면 순차적으로 잘 읽어가셔서 내용에 맞게 결정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앞에 읽어보셨다면 이제 레스토랑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9번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지금 A, B, C를 봤더니 이거 보시죠. A, B, D 앞에 수식어들, 접속사들이 붙어 있습니다. 자, 벗은 뭐예요? 그러나. 그러면 앞에 내용에 반대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죠? As a result 뜻이 뭐죠? 결과적으로. 앞에 내용에 결과가 나올 거고, in fact는 사실은 앞에 뭐 다시 얘기하든지 추가 사항이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앞에 봤더니 이 사람이 이제 음식점을 연대. 그리고 주민들이 말하기를 they have to go downtown. 시내로 가야 된대요. 식당에 가려면.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A부터 갈게요. but이에요. 그죠? 시내로 가는 거에 반대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뒤에 읽어봤더니 I want them to have creative dining options nearby 보이세요? nearby 뜻이 뭐죠?
근처에, 가까이라는 뜻입니다. 시내로 나가야 되는 건데 반대는 근처가 맞겠죠. 내용상 A가 답이 돼야 됩니다. 자, B로 많이 들으셨는데 B는 결과적으로입니다. 지금 보시면 less traffic이에요. 그러면 차가 별로 없다는 소리입니다. 시내로 자꾸 나가면 차가 막혀야 돼요, 뚫려야 돼요. 막히는 게 맞겠죠. 그럼 more traffic이 맞겠죠, 그죠? 근데 as로부터 연결했을 때 의미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우셔야 되고, 뭐 D도 마찬가지, 빨리 완전히 그렇게 결정하시면 되고요. 자, 10번은 간단한 심플한 문법 문제니까 볼게요. 앞에 expect가 있었고 expect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 상당 표 넣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expect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와요. 왜 그러냐면 문법 공부 좀 해오셨나요? 투부정사는 기본적으로 미래성, 앞으로 할 걸 얘기하거든. expect 뜻이 뭐예요? 예상하다니까. 앞으로 할 걸 예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짝꿍 올수 있는 얘는 수동이고요. 얘는 능동이 맞겠네요. 근데 빈칸 뒤를 봤더니 fusion it이라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인 C로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1번입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 잘 보세요, 여러분. 자, I've already prepared more than 30 빈칸 for fusion it이라고 했는데, 자, more than은 묶어서 하나의 부사처럼 보셔도 돼요. 부사는 아닌데 부사처럼 씁니다. 그래서 이상이라고 하시면 되고 30개 이상의 그릇 준비할 수 있어요. 30개 이상의 요리법, 지시, 직원 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 되는데 내가 뭘 또 빼먹었구나. 왜 다시 읽어야겠다. 왜 또 이거 안 된다고요. 6는 중요한 문제일수록 빈칸 답의 근거가 빈칸 뒤에만 다 기억하세요. 빨리 뒤로 가셔야 됩니다. 뒤로 봤더니 바로 뭐가 나와요? 일단 데이부터 나왔어. 데이. 아까 대명사의 주의라 그랬죠. 자, 데이는 뭐냐면 앞에 있는 복수명사를 얘기하는데 복수명사는 여기 들어갈 얘가 되겠죠. 그죠? 여기 복수 들어갈 거니까. 자, 그러면 A, B, C인데 걔가 모두 특징을 한대요. 뭐의 특징? 믹스 혼합입니다. 뭐의 혼합이에요? familiar, 어떤 친숙하고 exotic, 이국적인 재료들이에요. 재료들 뭐가 맞을까? 요리법이 맞겠죠. 그죠? B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추가 어휘로 요거 하나 잡으셔야 돼요. 자, feature 같은 경우는 중요하다니까 기억하시고 명사로 쓰이면 특징이란 뜻이 있고 동사로 쓰이면 특징으로 하다 또는 뭐 특별히 초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요 같은 데 보면 퓨처링 들어보셨나요? 그런 양수로 얘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얘도 잘 보셔야 돼요. 앞에 읽어봤더니 그가 평가했대요. 20개의 다른 잠재적인 빈칸입니다. 자, A, B, C 보시면 잠재적인 투자자, 관리자, 위치 다 말이 됩니다. 또 빼먹었구나. 또 읽자. 안 된다고요. 빨리 뒤로 가셔야 됩니다. 뒤로 갔더니 자, for the restaurant before choosing the 47th Street storefront입니다. 47번가에 어떤 그런 점포 얘기하는 거죠. 뭐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 얘기하는 겁니다. 뭐밖에 안 돼요? 얘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6는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두 번째는 노트인데 얘도 보시면 첫 번째 바로 문장 삽입이 튀어나왔습니다. 잘 보셔야 되고 뭐 답은 벌써 얘로 결정했는데 빈칸 뒤에 보시면 이런 거 잘 보라 그랬죠. 보이세요? without them이 나왔습니다. without them. 자, 대명사에 주의해야 되는데 앞에 복수명사가 필요해요. 자, 지금 앞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문장에 복수명사가 없잖아. 그러면 9번 빈칸에 복수명사가 있을 것이고 걔들 없이는 우리가 not be able to offer free art class를 제공할 수 없대요. 그죠? 그럼 얘가 뭘 얘기하는 걸까? 뭐 돈 같은 거 아닐까요? 뭐 기부나 뭐 이런 거 얘기인데 그거 나와 있는 게 얘밖에 없겠죠. 자, 우리 갤러리가 주로 자금을 받는데 뭐에 의해서? 개인적인 기부에 의해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료 아트 클래스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기부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답을 A로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6는 문장 삽입은 이런 포인트 잘 잡으셔서 꼭 잘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10번 같은 경우도 일단 기본적으로 뭐 A, B, C 보시면 여러 가지 품사가 있어요. 근데 빈칸 뒤를 보시면 others라고 해서 대명사 있기 때문에 명사를 가질 수 있는 전사 정도 고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의미상 고르시면 되고 뭐 참고로 along with 같은 경우는 뭐랑 같은 뜻이냐면 헷갈리시는 분도 계세요. 그냥 along만 있으면 보통은 뒤에 긴 장소가 나옵니다. along이 혼자 있으면 따라서는 뜻이거든요. along the river 긴 장소 나와야 되고 along with가 되면 얘는 together with랑 같은 뜻이에요. together with면 그냥 with겠죠. 그죠? 뭐뭐 함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except for 같은 경우는 뭐뭇을 제외하고인데 답으로 잘 나옵니다. 얘는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 적어 보실까요? 뭐 all이나 every 또는 no one 같은 것들이 짝꿍으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except for 같은 경우는 무엇을 제외하고 모두, 무엇을 제외하고 아무도 이런 뉘앙스가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오답을 걸러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빼먹을 뻔했네요. 자, 이분소도 기억하시고 얘는 지금은 그런 자리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자리 있죠. 마침표하고 콤마 사이에 이런 식의 답으로 잘 나오는 부사입니다. 이분소 그렇더라도 오케이?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11번은 we란 주어 뒤에 동사 자리고요. 동사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B는 과거 시제, D는 미래 시제가 되겠죠. 근데 앞에 보시면 시간표현이 있었어요. 이걸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from the very first class라고 해요. 그 뒤에 보시면 will be supplied 보이시죠? 미래 시제 얘기하고 있으니까 내용상 결정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12번입니다. 자, 12번도 간단한 문법 문제였어요. 자, easily라는 부사 보이시죠? 그리고 art education이라는 명사 보이시죠? 그러면 부사랑 명사 중간에 들어갈 것은 형용사가 맞겠죠. 여러 결정하시고 참고로 access 같은 경우는 중요한 단어예요. 중요한 단어 꼭 기억하시고 접근권이란 명사가 되기도 하고 접근하다란 동사가 되기도 합니다. 참 중요한 단어니까 꼭 기억하시고 변형된 형용사 형태도 기억하셔서 얘는 접근할 수 있는 이라는 형용사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단어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독해로 가겠습니다. 자, 독해입니다. 독해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2010년도에 토익이 개정되면서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파트 5도 많이 읽어내려 가셔야 되고 6는 말할 것도 없고요. 독해도 지문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문 유형별 접근법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읽는 연습, 읽는 방법을 정확히 하셔야지 독해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꼭 명심하셔서 근데 그동안 해오신 독해 방법들을 잘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적어놨지만 정독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독 연습. 그래서 꼼꼼히 읽는 연습 잘 해주시고요. 두 번째, 푸는 순서를 바꿔서라도 2중, 3중 지문에 더 초점을 맞춘다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2중, 3중 지문은 뒷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걔들이 많이 틀리고 좀 많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걔들을 초반에 푸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 시험장 가면 독해 파트로 넘어갔을 때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라 독해를 넘어갔을 때 2중, 3중 지문을 먼저 풀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돌아가셔서 독해를 순차로 푸시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시험장 가시면 그 종료가 다가올 때쯤 방송이 나오잖아요. 15분 남았습니다. 방송이 나옵니다. 그럼 막 심쿵하면서 막 무릎이 후들리면서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나는 분명히 언어를 시험 보고 있는데 머리 막 산수하고 있죠. 15분, 20문제 나누기 15분이면 한 문제 몇 분이지? 막 이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얘들 푸니까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얘들을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쉬운 걸 풀어가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 꼭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참고로 기억하세요. 참고로 기억하시고 제가 오프라인에서 하는 건데 읽으실 때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어디에 밑줄,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되는지를 적어놓은 거니까 이게 뭐 해보실 거라면 일시정지를 하시고 읽을 때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중요한 단어가 잘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뭐 파트 5에서는 기본적으로 날짜 앞에 어떤 전차가 나오냐 중요하잖아요. 근데 독해 파트는 날짜가 중요하지 전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만 잘 읽어가셔야 되니까 이런 것들 명심하셔서 읽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요 문제는 일단 질문이 4개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순서를 바꿔 풀려고 했는데 2중, 3중 질문을 푸시게 되면 그 다음에 제일 앞으로 가실 거 아니에요. 독해 제일 앞으로. 그러면 147번부터 독해를 푸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푸시게 되는 게 요 번호대예요. 그래서 요 번호대가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아티클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문장 삽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멘붕이 오시죠. 근데 어떻게든 넘어가. 그랬더니 15분 남았습니다. 방송이 나와. 그리고 다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제일 마지막에 푸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자, 질문 볼게요. 자, 72번 같은 경우는 이 기사가 뭐에 관한 건지 묻고 있는 거니까 주제가 될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파이널 디시전을 로고에 대한 파이널 디시전을 누가 만들었냐고 했으니까 말 그대로 뭐 디시전이나 또는 로고가 들어가 있는 키워드를 잘 찾아가시면 답의 근거가 잘 나와 있을 것이고, 자, 74번은 기본적으로 사람 이름이 있네요. 자, 미스킴이 이 무엇을 추측했냐라고 했었는데 사람 이름 분명히 본문 안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답의 근거를 잘 찾아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문장 삽입이에요. 6랑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검을 좀 하셨으니까 좀 언급을 드리면 독해 파트의 문장 삽입은 지문 읽기에 앞서서 이 문장을 미리 읽으세요. 미리 읽는데 미리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중요 특이사항들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특이사항이요. 특이사항은 아까 파트 6 문장 삽입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대명사들이라든지 또는 내용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보이세요? 자, four of them 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앞에서 말한 것들 중에 4개가 이런 뉘앙스입니다. 앞에서 뭔가 다수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그 중에 4개가 뭐 게시되었다. 웹사이트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것들 짐작하시고 접근하셔야 풀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갑니다. 72번입니다. 주제를 얘기하는 것이었었고 뭐 읽어보셨다면 좋아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그죠? 여기 방문객들이 그죠? 환영되어지고 있대요. Colorful new logo라고 했습니다. 벌써 느낌이 좀 오실 거고 그 뒤를 보시면 Most people say they are pleased with the new logo입니다. 새로운 로고에 굉장히 좋아하고 로고가 바뀌었는데 그지 뭐 사람들이 환영되어지고 있다. 좋은 뜻이니까 같은 맥락으로 그래픽 디자인이니까 로고 맞겠죠. 거기에 대한 변화를 얘기하는 비례 결정하는 그런 문제였었고요. 자, 73번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잘 찾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이 적혀있는 앞쪽에 보시게 되면 새로운 디자인들이 were submitted, 제출되었대요. 그 회사에 의해서요. 그리고 멤버들이 are invited, 초대됐대요. to choose, 선택하라고요. 멤버라고 하면 그냥 멤버는 아닐 것이고 뭐 그 회사의 고객이라든지 임원이라든지 직원들 얘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보시면 best 로고가 그리고 자, board agreed that. 자, 의회가 동의했대요. 멤버들이 훌륭한 선택을 했다고. 말 그대로 같은 맥락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멤버들 이 최종 결정을 해서 답을 고를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고유명사가 있다는 이유는 본문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걔가 나와 있는 부분 주변에 답의 근거가 있을 것이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Bistro Shop이라고 했는데 지금 읽어보셨다면 좀 끝쪽에 나오거든요. 이전에 I was often disappointed. 나 종종 실망했었어. 그죠? Even though a lot of visitors came into the store. 가게에 참 많이 오는데 many left without making a purchase. 구매하지 않고 떠났대.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 사업이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았었다. 이런 뉘앙스를 추측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답을 D로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요겁니다. 요거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특이사항은 중요하게 요거를 잡으셨어야 돼요. 앞에서 말한 것들 중에 4개가 앞에 뭐가 필요해? 다수가 필요할 겁니다. 읽어보셨다면 아까 읽었던 부분이네요. 그죠? 새로운 디자인들이 그 회사에서 제출되었었다. 근데 멤버들이 초대됐다. 그리고 선택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 중간에 들어간 게 맞겠죠. 그래서 3번에 들어가면 여러 개가 제출됐는데 그 중에 4개가 웹사이트에 게시되었다. 멤버들이 뭐뭐 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인바이트라고 하면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초대되다 라는 뜻을 하고 있어서 어떤 뭐 장소나 이런 데 초대되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권유하다의 뉘앙스도 있어요. 뭐뭐 하라고 권유하다의 뉘앙스도 있어요. 그래서 invite somebody to 부정사면 somebody가 뭐뭐 하라고 권유하다의 뉘앙스도 있거든요. 지금은 웹사이트에 게시했고 멤버들이 뭐뭐 하라고 권유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다. 이런 뉘앙스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에 넣어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문입니다. 자, 얘는 이중 지문이에요. 자, 이중 지문. 이중 지문은 일단 문제를 5개를 적어놨는데 중요한 것은 이중 지문을 푸는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개가 있는데 보통 이 2개의 문제 같은 경우는 이 2개의 문제는
첫 번째 지문에 다 풀리거든요. 본인이 안 헷갈리시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 5개를 읽고 기억이 잘 안 나신 분들은 2개만 먼저 읽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지문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읽으시면서 답을 고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결정하시고 나머지 지문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5개이기 때문에 본인 성향에 따라서 내가 단기 기억력이 좋아. 그러면 5개 다 읽으시고 단기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데 그럼 2개만 읽고 첫 번째 지문 먼저 읽는다. 그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입니다. 76번 같은 경우는 What do customers receive라고 했고요. 무엇을 고객들이 받느냐, 그들의 주문과 함께 이런 뉘앙스였었고요. 두 번째는 언제 리뷰어들이 이 사람을 만났냐, 시간 묻고 있는 것이었었고, 세 번째 중요한 거 나왔네요. 동의어 찾기 문제입니다. capture, 뭐 쉬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독해 그 동의어 문제는 단어 뜻만 묻는 게 아니죠. 그 지문 안에서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냐를 보시고 잘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걔 고유의 뜻이 중요한 건 아니다. 기억하시고 이따 문장에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어떤 이미지가 그 레스토랑 데코레이트 하는데 사용되었냐 이런 맥락이 있어. 그러면 뭐 이미지 그리고 데코레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될 겁니다. 그럼 지문 안에 그런 단어들이 나오면 주변에 답의 근거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은 요거 하나 아셔야 되겠네요. 자, 토익 공부하시는 분들이 suggest를 보시고 제안하다 만 알고 계시면 절대 안 돼요. suggest는 암시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 질문에서 what is suggest를 보시면 무엇이 암시되었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명확히 지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용을 통해서 내가 추측을 하셔야 되는 거죠.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볼게요. 자, 76번은 뭐 잘 고르셨을 거라고 믿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이런 뭐 특이한 명사들 또는 고유 명사나 특이 명사가 있다면 본문 안에 분명히 있고요.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답의 근거가 그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랑 같이 받는 게 뭐냐고 했었는데 여기 봤더니 모든 식사하는 사람들은 come with salad입니다. come with는 묶어서 기억하시고 뭐뭐랑 함께 오다인데 좀 의역하면 딸려오다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샐러드랑 딸려오는 거예요. 샐러드 받는 게 되겠죠. 그죠? 뒤로 결정하는 그런 문제였었고, 자 77번은 연계 문제였어요. 복귀 여러분, 언제 그 사람을 만났냐라고 했었는데 첫 번째로 볼 거 뭐냐면 지문 2를 보셔야 돼요. 거기에 When I visited 보이시죠? 내가 방문했을 때 오페라 싱어가 그 사람이 노래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페라 싱어가 노래할 때 우리가 만났다는 소리인데 그 단어가 또 어디 나오냐면 첫 번째 지문 가시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오페라 퍼포먼스가 수요일 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난 시간은 수요일로 결정하셔야겠죠. C를 골라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8번입니다. 캡처는 뭐 잘 아시잖아요. 뭐 캡처, 사로잡다, 잡다 이런 뜻인데 A, B, C를 봤더니 잡다가 없어요. 좀 생소할 만한 것은 디테일은 감금하다, 구금하다인데 이런 게 톡이 잘 나올까? 거의 전 답으로 나오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자 A, C, D를 잘 보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5 풀 때 요거 중요하게 말씀드렸나요? 그죠? represent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케이? 대신하다, 대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캡처랑 대신하다 뭔가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죠? 기본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였냐가 중요합니다. 가봤더니 그죠? 어디 있어요? 캡처 어디 있어요? 자, 여기 있네요. 캡처 여기 있는데 자 보시면 내용이 뭐였었냐면 자 it is the heart-shaped leaves라고 했고요. of the dark green 뭐 oregano plant라고 했고 그 공장이 뭐냐면 best capture the spirit of the restaurant입니다. 이걸 해석해 보면 음식점의 정신을 사로잡았다. 뭐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건 뭘까요? 음식점의 어떤 그런 뭐 정신이나 가치관들을 잘 표현했다. 이게 맞겠죠. 그럼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가치관들을 잘 대신하고 대표하다. 이게 맞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답을 represent로 결정해주는 그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샘플로 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샘플도 동사로 종종 나와요. 그럼 얘는 예로 들다, 뭐 샘플로 들다니까 얘는 뭐 work, 작품, 작업 이런 것들이 잘 나오니까 좀 구분하셔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컨트롤은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그죠? 자, 79번입니다. What images is to decorate restaurant이라고 했었고요. 일단은 말 그대로 이런 단어가 똑같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 비슷한 단어가 있다면 좀 짐작하셔야 돼요. 음식점 얘기하고 있는데 atmosphere, 분위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뭐 데코나 이런 것들이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It's warm and friendly라고 해요. 따뜻하고 친근하고요. Comparable seating and walls painted with pictures of the owner's favorite ingredient라고 했네요. 자, 지문을 읽어보셨다면 이 레스토랑은 허브를 주로 하는 그런 음식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좋아하는 것은 허브 관련 내용이니까 얘로 결정해주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80번입니다. 존슨 씨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가 무엇이 암시되어 있냐라고 묻고 있었는데 A, B, C들을 꼼꼼히 좀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
독해에서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표가 있건 그림이 있건 지문이 있건 절대 표 밑에 끝에 있는 부분, 지문 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얘도 마지막에 칭찬을 막 하다가 갑자기 불만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my only complaint. 자, only는 형용사가 될 수도 있어요. 유일한 단 하나의 내 불만은 뭐냐면 the service could have been faster. 그죠? The menu is a bit limited입니다. 메뉴가 좀 한정되어 있고 서비스가 좀 더 빨랐을 수도 있는데 좀 느렸었다. 이런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속도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같은 맥락으로 more quickly 좀 더 빠르게 됐으면 좋겠다가 답이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죠. 오케이? 자, 마지막입니다. 삼중 지문입니다. 삼중 지문 잘 보시고요. 자, 얘는 푸는 순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다 읽고 내가 지문을 가서 기억하는 상관이 없는데 까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자, 첫 번째 문제만 읽으셔도 좋아요. 그리고 첫 번째 지문으로 들어가세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2016년도 5월 달에 개정이 되고 나서 계속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첫 번째 지문에 잘 풀리기 때문에 참고로 기억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만 읽고 첫 번째 지문을 가셔서 읽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문 나머지를 읽고 마지막에 문제를 보시고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삼중 지문은 아무리 독해력이 뛰어나신 분들도 세 개를 한꺼번에 쭉 읽다 보면 정리가 잘 안 되고 다시 읽어야 되는 효과가 어떤 그런 결과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첫 번째 문제 먼저 읽고 첫 번째 지문, 그죠? 그다음 답 찾고 그다음 지문 2, 3 그리고 나머지 문제 읽고 접근한다. 그것도 활용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오케이? 자, 96번입니다. Who most likely passed the notice라고 했고 누가 게시했냐? 사람 묻고 있고요. 두 번째는 What are employees instructed to do? 뭘 하라고 요청받는데 중요한 것은 요거 보셔야 돼요. 자, 날짜입니다. 숫자와 고유명사를 항상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본문 안에 비스무리 이야기 나와 있을 거니까. 오케이? 비스무리가 좀 그런가? 비슷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98번입니다. What is indicated about the wait staff라고 했고 대기하는 스태프에 대해서 무엇이 나타내냐였고요. 이게 키워드가 되겠죠. 자, 90번은 무엇이 사실이냐? 이 고유명사에 대해서. 사실관계니까 오답들을 지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녀의 음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그것도 말고 아까 봤던 것처럼 뭐 불만이나 특이사항들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누가 계시냐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단부가 시게 되면 모든 직원들이 포함될 거래요. 자, so를 잘 보시고 제가 오프라인 수업 때 많이 말씀드린 건데 so나 또는 but 또는 however 그러나죠. 또는 세미콜론입니다. 세미콜론. 이런 것들 항상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접속사 뒤에는 답의 근거가 잘 나오니까 그것도 참고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읽어봤더니 Please plan to come in a bit sooner. 좀 더 일찍 오래요. Than schedule. 예정된 것보다. 그죠? 그리고 The session이 will take 30 minutes. 30분 정도 걸릴 것이다 라고 해서 직원들에게 공지를 하고 있어요. 아직은 좀 아리까리한데 봤더니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서 받는 사람이 미스터 K래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your 그룹입니다. your 그룹이야. 말 그대로 당신의 그룹이니까 이 사람이 회사 뭐 사장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공지를 띄우는 사람을 볼 수 있고 답을 예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계했던 문제가 처음 기출이 됐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직원들이 뭘 하라고 지시받느냐? 요 날짜라고 했었는데 위를 잘 보셔야 돼요. 보시면 똑같은 날짜 보이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드렸지만 고유명사 숫자는 항상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답의 근거가 잘 나오니까. 그래서 사진 찍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금 더 일찍 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상 있었죠. 소디엔 답의 근거 잘 나온다. Please plan to come in a bit sooner. 좀 더 일찍 와라. 라는 맥락으로 보통보다 일찍 오는 A로 결정하는 그런 문제였었고요. 자, 98번입니다. 웨이 스태프가 대해서 무엇이 나타내냐고 했었는데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 You mentioned that 네가 언급했는데 웨이 스태프 똑같은 단어 나왔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We'll need to start getting ready for the day at 10:30라고 나왔네요. 10시 30분에 웨이 스태프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들이 봤더니 That should not be a problem.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the should be finished by 10:30 a.m. 그때 전에 끝날 거기 때문에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시게 되면 자 인테리어가 페인트도 칠해져 있고 bright shade of blue reminiscent of the ocean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서 웨이스트프가 사진 찍힌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 음식 중에 뭐라 적혀 있어요? 레미니센트는 생각나게 만드는 이런 뜻입니다. 바다가 생각나게 만드는 푸른 벽이 있는데 거기서 사진이 찍힐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얘로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against a blue background, 파란색 배경을 이렇게 기대서 사진 찍힌다는 얘기하니까 답을 B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99번입니다. What is true라고 했고요. 사실관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답들을 소구하셔야 되는데 얘는 마지막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나열돼 있는데 뭐 계절이 막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얘들은 시즈널리 계절적 메뉴를 수정하고 개정한다로 볼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될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200번은 What does Mr. Coelho say about her Millie라고 했고 그녀의 음식 얘기가 나올 것이고 사람 이름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지문 봤더니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3종 지문은 항상 세 번째 지문의 끝부분에 답의 경우가 참 잘 나와요. 왜 그러냐면 보통 2개의 지문을 읽으면 5개 문제 중에 4개가 풀릴 때가 많고 5번째 문제가 보일 듯 말 듯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충 찍고 넘어가 버려요. 근데 세 번째 지문이 괜히인 건 아니겠죠. 끝부분에 답의 경우가 잘 나온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 똑같은 사람 이름 나왔었고요. 그 사람이 밥을 먹었는데 freshness, 신선함, 그리고 homemade taste, 뭐 집에서 만든 맛이라고 했고 it's like the chef went outside and selected ingredients just for me라고 했고 막 그 셰프가 요리사가 나를 위해서 막 그 재료를 갖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아주 훌륭했어. 이런 뉘앙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녀가 퀄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받았다. 그걸 답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일단은 독해 파트까지 정리 잘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시험 전에 데이비드 강 보시는 거기 때문에 한번 쭉 훑어보시고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잘 상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독해 같은 경우는 읽어가는 연습, 감을 살리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 오늘 푸셨던 것들 잘 리뷰하셔서 시험장 가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